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박사입니다. 오늘은 유니티의 게임 오브젝트와 컴포넌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PPT를 통해서 유니티 기본 용어와 좌표 체계, 게임 오브젝트 메뉴에 대한 설명, 카메라와 빛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오브젝트의 텍스처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는 몇 가지 기본 용어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프로젝트, 하나의 게임이나 컨텐츠를 뜻하는 말로 유니티 에디터를 틀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씬으로 인트로, 메뉴, 로비와 같이 게임의 장면을 씬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씬은 코드를 이용해서 다른 씬으로 바꿀 수가 있으며 씬이 바뀌게 되면 이전 씬에 존재했던 모든 정보들을 삭제하고 다음 씬으로 넘어가는 아주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이어라키 뷰에 보이는 이 유니티 로고 모양의 이름이 현재 씬의 이름이고 이 이름 아래에 현재 하이어라키 뷰에 배치된 모든 게임 오브젝트가 현재 씬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 오브젝트와 컴포넌트는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게임에 슬라임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할 때 이 슬라임 캐릭터 자체를 게임 오브젝트라고 지칭합니다. 하이어라키 뷰에 보이는 이것들이 모두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이 슬라임 캐릭터가 화면에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렌더러라고 하는 컴포넌트 덕분입니다. 2D일 땐 스프라이트 렌더러, 3D일 땐 메쉬 렌더러, 스킨드 메쉬 렌더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2D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이미지 에셋을 등록하게 되면 화면에 이미지가 출력됩니다. 슬라임 캐릭터가 공격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 귀여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 덕분입니다. 오디오 클립이라는 변수에 사운드 에셋을 등록하게 되면 우리가 원할 때 사운드가 재생되게 됩니다. 현재는 게임을 시작하면 바로 사운드를 재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슬라임이 플레이어를 찾아 이동, 공격하고 체력이 부족하면 도망을 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우리가 직접 작성한 C# 스크립트 파일을 컴포넌트로 사용할 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만든 슬라임 컨트롤러라고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그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처럼 게임 오브젝트는 다양한 기능과 속성을 가지는 컴포넌트들을 하나로 묶어 어떤 물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게임에서 소리가 나거나 보여지고 개발자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컴포넌트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게임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화면에 2D, 3D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 사운드를 재생하는 것, 물리 처리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은 유니티 엔진에서 제공하게 되며 우리 게임에서 사용되는 고유의 기능들은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유니티 엔진에서 제공하지 않지만 게임에 많이 쓰이는 것들은 보통 에셋스토어에 다른 개발자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기 너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기능들은 에셋스토어를 통해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셋으로 이 에셋은 프로젝트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지칭하는 단위입니다. 오디오, 3D 모델, 애니메이션, 텍스처 등과 같은 것들을 모두 에셋이라는 단어로 부르게 되고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에셋 스토어라고 하는 에셋을 판매하는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팹은 하이어라키 뷰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프로젝트 뷰로 드래그해서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프리팹은 나중에 게임에서 실제 실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배운 이 기본 용어들의 관계도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씬들이 존재하게 되고 각각의 씬 안에는 씬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 게임 오브젝트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게임 오브젝트는 컴포넌트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으며 컴포넌트 내부에 에셋, 리소스들을 등록해서 화면에 보여지거나 사운드를 출력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니티 프로젝트로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하이어라키 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씬이고, 각 씬에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게임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정보를 띄울 수가 있고, 컴포넌트 중에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화면에 2D 이미지를 출력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 에셋을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화면상에 2D 이미지를 출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니티의 게임 월드는 왼손 좌표계를 사용하게 되며, 왼손을 그림과 같이 모니터 쪽으로 쭉 뻗어봤을 때 엄지가 X축의 양의 방향, 검지가 Y축의 양의 방향, 그리고 중지가 Z축의 양의 방향으로 모니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Z축의 양의 방향, 모니터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Z축의 음의 방향이 됩니다. 실제 게임에서는 XY축을 사용하는 2차원과 XYZ축을 사용하는 3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이 차원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오브젝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오브젝트 메뉴에 보시면 카메라까지가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메뉴이고, 이 아래는 게임 오브젝트를 제어하는 메뉴입니다. 제일 먼저 create empty를 하게 되면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게 되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게임 오브젝트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가지게 됩니다. 이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는 이동, 회전, 크기 제어를 할 수 있는 컴포넌트로, 모든 오브젝트는 어딘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기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3D 오브젝트인데, 이 3D 오브젝트에는 큐브, 스피어와 같이 기본적인 도형을 표현하거나 텍스트와 같이 3차원의 텍스트를 나타내거나 터레인과 같이 3차원의 지형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저희가 실제 사람이나 다양한 의자, 책상과 같은 형태의 오브젝트가 필요하면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을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3D 오브젝트의 큐브는 육면체 모양으로 생겼으며 트랜스폼, 메쉬 필터, 메쉬 렌더러, 박스 콜라이더라는 4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형들은 큐브와 마찬가지로 4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으며, 먼저 메쉬 필터는 메쉬의 생김새, 오브젝트의 외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책상처럼 생겼다, 육면체처럼 생겼다, 구체처럼 생겼다 라고 하는 외형을 나타내는 것이 메쉬 필터라는 컴포넌트의 역할이고, 메쉬 렌더러는 화면상에 보여지는 표면 색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표면의 오브젝트의 재질과 빛 정보를 통해서 표면의 색상, 질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라이더인데, 이 콜라이더는 오브젝트가 충돌할 수 있는 충돌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박스 콜라이더라고 해서 박스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박스 콜라이더이고, 다른 콜라이더를 살펴보시면 스피어 콜라이더, 캡슐 콜라이더와 같이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기본 콜라이더의 모양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큐브는 총 12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충돌 범위는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고, 실제 게임 화면에서는 하얀색의 이런 육면체 모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으로 2D 오브젝트로 게임 화면상에 2차원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게임 화면상에 2차원 이미지를 보이게 합니다. 스프라이트 마스크는 스프라이트의 특정 부분을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할 때 활용하며, 밑에 있는 타일 맵은 타일 형태의 2차원 맵을 제작할 때 사용하게 되며, 이 타일 맵에 대해서는 2D 베이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오브젝트의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는 스프라이트 렌더러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의해서 화면상에 2D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2D 렌더러의 스프라이트라는 변수에 우리가 외부에서 가져온 2D 이미지를 집어넣게 되면 그 이미지가 화면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펙트에는 게임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효과, 불이라든지 번개,
같은 효과들을 제작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게 되고, 오디오에서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오디오 소스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제공합니다. 비디오에서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고, UI를 통해서 게임상에 배치되는 버튼이나 스크롤 바와 같은 여러가지 UI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현재 같은 이름으로 텍스트 메시 프로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유니티에서 최신 버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텍스트 메시 프로가 붙은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카메라와 라이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카메라 오브젝트를 보시면 카메라 컴포넌트와 오디오 리스너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컴포넌트는 게임 월드를 보는 우리의 눈 역할을 하게 되며, 오디오 리스너는 오디오 소스라고 하는 소리를 내는 컴포넌트가 소리를 냈을 때 이 소리를 듣는 역할, 우리의 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 컴포넌트에는 그림과 같이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며, 이 중에 저희가 일반적인 게임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은 클리어 플래그와 프로젝션 메뉴가 될 것입니다. 먼저 클리어 플래그는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는 빈 배경을 어떻게 채울지 결정하는 요소로, 스카이박스 메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3D 게임을 만들 때 처음 볼 수 있는 지평선이 존재하는 하늘 배경이 될 것이고, 2D 게임을 만들 때 처음 보게 되는 이 화면은 클리어 플래그가 솔리드 칼라라고 설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 색상은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바꿔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클리어 플래그가 depth only나 don't clear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움직였을 때 잔상이 남아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션은 카메라의 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2차원과 3차원의 시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프로젝션 옵션이 오소그래픽이면 2차원의 카메라를 나타내게 되고, 프로젝션의 옵션이 퍼스펙티브이면 3차원의 카메라를 나타내게 됩니다. 2차원에서는 X, Y 두 개의 축을 사용하며 Z축은 어떤 오브젝트가 앞에 그려질지 설정하게 됩니다. 3차원에서는 오브젝트가 멀리 있을수록 작게 보이는 원근 투영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 외에 카메라가 오브젝트를 볼 수 있는 시야 거리인 클리핑 플랜 변수와 카메라가 본 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뷰포트 렉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뷰포트 렉트는 0,0부터 1,1까지가 최대 범위인데, 이런 식으로 뷰포트 렉트를 설정하게 되면 카메라가 본 것을 화면의 절반에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절반의 화면에 또 다른 카메라가 본 화면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트는 현실 세계의 빛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유니티에서는 4가지 종류의 빛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게임 월드에 빛이 없을 때가 왼쪽 그림이고, 게임 월드에 기본적인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빛이 있을 때가 오른쪽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도 보시면 빛이 없는데 그렇게 어둡게 표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이팅 옵션에 가게 되면 환경광과 주변광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빛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까지 완전하게 설정을 해줘야 이런 완전한 암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컴포넌트에는 그림과 같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타입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앞에 나온 4가지 빛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입의 값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변수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하는 빛은 오브젝트의 위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방향이 중요한 빛으로 게임상에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에게 동일한 방향으로 빛을 제공하는 오브젝트입니다. 유니티에서 3차원의 게임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가 생성되는 빛입니다. 다음으로 포인트 라이트는 구 형태로 방사되는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레인지를 이용해서 반지름 값을 조절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넓은 범위에 빛을 방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폿라이트는 원뿔 형태로 뻗어나가는 빛으로 레인지와 스폿 앵글을 이용해서 더 넓게, 더 멀리 빛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에어리어 라이트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기준으로 전방 방향으로만 빛이 방출되는 빛입니다. 보시면 이 뒤쪽으로는 빛이 비추지 않고 이 전방 앞쪽 방향으로만 빛이 비춰져서 파랗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어리어 라이트 같은 경우는 베이크드 모드라고 해서 빛에 대한 데이터를 미리 구워두는, 데이터를 구워놓고 사용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빛의 모드라는 변수인데, 빛을 실시간으로 연산하게 될지 아니면 아까 나온 베이크처럼 미리 계산을 해두고 데이터를 가져다 쓸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리얼타임과 믹스드, 베이크드라는 세 가지 옵션이 있으며, 리얼타임은 게임 중에 계속해서 빛이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했을 때 이것들을 연산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게임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줄 수가 있고 게임이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베이크드를 사용하게 되면 연산을 미리 하기 때문에 최적화가 잘 되어 있지만, 게임 중에 실시간으로 빛이 이동하거나 회전했을 때는 이 빛이 변화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고 기존의 빛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빛을 베이크드 모드로 사용하게 된다면 빛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들의 스태틱 옵션을 Contribute GI라는 옵션으로 설정해야 되며, 윈도우 렌더링에 있는 라이팅 세팅이라는 뷰를 열어서 현재 씬의 빛을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고 빛을 미리 구워두는 제너레이트 라이팅이라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그림과 같이 빛 데이터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빛이 베이크드로 되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텐시티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게 되며, 섀도우 타입은 빛을 받는 오브젝트의 그림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노 섀도우, 소프트 섀도우, 하드 섀도우의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쿠키는 빛의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으며, 쿠키에 등록된 이미지의 형태로 빛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와 이미지의 옵션을 조절해서 작은 이미지를 반복하게 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크게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빛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D 게임 오브젝트와 3D 게임 오브젝트의 텍스처를 출력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D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를 생성하게 되고 위치는 0으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아직 아무것도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플레이어라는 이미지를 넣어 볼 건데, 이 플레이어의 텍스처 타입을 보시면 스프라이트 2D UI라고 되어 있습니다. 2D를 표현하는 이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나 UI에는 반드시 텍스처 타입이 스프라이트 2D UI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화면에 그대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차원의 이미지를 화면에 표현하는 것은 2D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바로 이미지 에셋을 등록하면 화면상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3차원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게 될 텐데, 먼저 3D 오브젝트에 큐브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상에 하얀색의 큐브가 표현되고, 이 3차원 오브젝트의 경우는 2차원처럼 바로 이미지를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매테리얼이라고 하는 하나의 에셋을 만들어 주고, 이 매테리얼이라고 하는 것이 3차원 오브젝트의 재질에 사용되는 이 매테리얼 변수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테리얼 변수에 보시면 오브젝트의 색상도 설정할 수가 있고, 여기 옆에 알베도라고 하는 옵션에 저희가 이미지를 등록하게 되면, 그리고 이 매테리얼을 오브젝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또는 저희가 색깔을 바꾸게 되면 색깔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2차원 오브젝트는 바로 이미지를 컴포넌트에 등록하는 방식이고, 3차원 오브젝트는
매테리얼이라고 하는 에셋을 만들어서 매테리얼에 이미지를 등록하게 되고, 이 설정이 완료된 매테리얼을 3차원 오브젝트의 컴포넌트에 넣는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